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브라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브라보님께서 오늘 해주실 직업괴담은 정말 듣기 힘든 직업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어떤 직업괴담이 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유, 브라보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뭐 되게 초면이 아닌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저도 브라보님 목소리가 그렇게 막 예, 낯설진 않네요. 이거 다행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용기를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뭐 20년 전 일이기도 하고요. 네네. 요즘에 또 뭐 인터넷에도 많이 또 얘기가 많이 퍼지기도 했는데, 저도 그러고 또 돌비님 채널에 또 영향이 가면 안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또 얼마만큼 또 이 귀족분들이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차피 뭐 자리가 이렇게 마련됐으니까 뭐 즐겁게 뭐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많은 귀족님들이 대략은 알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네. HID 그 특수 부대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중에 조금씩 내용이 더 나오기도 하겠지만요. 뭐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일단 근무 기간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좀 길고요. 타 부대에 비해서. 그리고 훈련이야 뭐 이렇게 어느 부대나 뭐 다 힘든 건 마찬가지겠고, 그리고 뭐 2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요거는 제가 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좀 설명하실 게 있나 본데, 바로 한번 그럼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기르십니다. 저는 이제 HID라고 하는 북파 출신이고요. 네. 그 2000년도에 입소를 해서 약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 부대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많이 알고 계신 부분들처럼 저희는 계급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호칭도 없고 군번 같은 것도 없고요. 편하게 얘기할 때는 군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군생활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군번을 가진 적도 없고 계급이나 그런 걸 쓴 적이 없으니까. 옛날에 저희가 20대 중반 후반에 어떤 시험을 보거나 취업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쓰면 군번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군번을 쓴 적이 없으니까 군번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군번 모른다고 그럼 되게 이상해 봐요. 군대 안 갔다 왔냐고. 그래서 군대는 갔다 왔는데 군번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번을 왜 모르냐.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그냥 죄송하다고 이렇게 좀 알아오겠다고. 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는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훈련은 모르겠어요. 훈련은 뭐 제가 타 부대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뭔가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거는 둘째 친다 하더라도 가장 큰 차이점은 몸에 와닿는 거. 저희는 한 5년 동안 뭐 외출, 외박, 전화, 면회, 휴가가 없어요. 밀봉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사회하고 단절을 시켜요. 우와, 예. 그렇게 해야지 교육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일한 소통은 하나 있어요. 편지. 편지. 또 검열이 너무 까다로워서, 예를 들어서 돌비님이 저한테 밥 먹었냐고 편지를 써요. 그럼 제가 받자마자 나 밥 먹었다고 답장을 써요. 그러면 그 내용이 가장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예. 그렇게 보안 검열을 해요. 예. 물론 20년 전의 이야기고요. 이제 지금은 뭐 형태와 복지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의 일들은 제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네. 또 알아도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부분들은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다 지난 일들에서 일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생소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라고 해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를 갈 준비를 하잖아요. 은연중에. 이제 우연히 물색관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과정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물색관이라고 당시에는 지역 병무청마다 이 정보서에서 파견 나온 물색관들이 근무를 했고요. 그 물색관들이 안팎으로 사람을 찾아서 영장을 받고 입대하기 전에 그 인원들을 모병하는 방식이에요. 예.
단 한 명이라도 논산훈련소나 뭐 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차출을 해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절대. 네. 누가 주변에서 나 논산에 있다가 나 그 HID에 차출돼서 갔다 왔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절대 그렇게 데려가진 않아요, 저희는. 왜냐면 훈련소에 들어간 순간부터가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군인의 시작이잖아요. 네. 저희는 정식적인 군인을 가져다가 쓸 수가 없어요. 행정의 어떤 보안상 문제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서부터 민간인인 신분을 데려다 쓰는 거지, 그렇게 훈련소에 들어간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지역에서 물색관한테 이렇게 보이게 되면 지역별로 1차 또는 2차까지 예선을 해요. 이렇게 뭐 운동을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에는 전국에서 모이는데, 옛날에 20년 전에는 용산역이 지금처럼 안 돼 있고 광장이 있었어요. 시계탑이 있어요. 용산역 시계탑. 예. 그게 있었고요. 거기서 정해진 날짜 시간이 되면 그렇게 지역에서 1차, 2차 뽑힌 인원들이 다 모여요. 네. 그러면 준비된 버스를 타고 모처의 운동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체력 검정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분위기 좋아요. 감독관 분들도 막 되게 옆집 형들처럼 막 웃으면서 잘해주고,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거는 들어가서 만들면 되니까 자신감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막 잘해. 뭐 이렇게 응원도 해줘요. 분위기 되게 좋아요. 검정이 끝나면 전체 인원의 한 25%에서 30% 정도만 합격을 하고 다 탈락을 해요. 예. 그리고 합격장 몰아놓고 이렇게 있으면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감독관님이 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합격자들은 저 버스를 타는 동시에 사회하고의 단절이 된다. 바로 입소를 한다. 들어가게 되면 너네 이게 죽을 수도 있고, 다리 보여주면서 나처럼 이렇게 병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오고 싶어도 죽기 전에는 못 나온다 절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안 믿었어요. 좀 겁주는구나 싶었죠. 세상에 그 시험 보는 날 바로 데려가는 부대가 어딨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 그 시험 준비할 때 그 실장님이죠. 그때는 물색관, 뭐 지금은 대선배님이신데 그분이 그랬거든요. 시험 보고 합격하면 바로 들어가니까 준비 정리를 잘 하래요. 근데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예. 시험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오늘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군대 간 줄 알으라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용산역을 간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시험 끝나고 이제 합격자, 불합격자 정리하는데 또 그러시니까, 야, 이것도 마지막까지 장난치는구나. 이거 테스트구나. 안 믿었어요. 예. 합격자들이 버스를 다 타겠죠? 탑승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아까 전에 그 동네 옆집 형 같은 그 감독관님이 탑승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좀 반갑더라고요. 좀 만만한 사람이 타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서 슬쩍 물어봐야 되겠다. 용산역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버스가 딱 출발하니까 그 감독관님이 안내를 해주기 시작하세요. 밖에 안 보이게 커튼 치고, 그 핸드폰 있는 거 다 끄라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예. 근데 또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 통제를 하고 통제를 받으면 꼭 그 통제를 어기는 사람들. 아, 그렇죠. 꼭 나오지. 밖을 보지 말라면 밖을 꼭 보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당연한 패턴,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예. 그러면 희생양이 딱 걸려요. 얼마 안 있다가 희생양이 딱 2명 걸렸어요. 친절했던 감독관님이 일어나시면서, 야, 어디 너 나와, 이 개, 응? 막 강아지 막 18마리 찾고 막. 이 개아가야 이러면서. 예, 이 강아지가 18마리야 막 이렇게 나와서 버스 복도에서 이쁨을 받아요. 손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손으로 이쁨 받고, 또 이제 버스 복도에 머리도 이렇게 좀 대고 있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 안 좋아지고, 이제 그 옆집에 그 친절했던 형도 이제 없어요. 그 의자에 머리 파묻고 딱 가고 있는 순간에 느낌이 오는 거죠. 이거, 예. 야, 이거 용산 안 가는구나. 그래서 몇 시간을 가요. 몇 시간을 뭐 가다가 비포장도로도 지나고 중간에 차도 좀 바깥 타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포장도로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밖을 전혀 못 보니까. 내리니까 뭐 사방이 다 산에 둘러싸여 있지. 그 첩첩산 중에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건물 하나 있지. 거기에 등 하나 켜 있는데 시간이 밤이 됐으니까요. 비는 막 부슬부슬 내리지. 참 구슬프게. 응? 마음은 싱숭생숭하지. 이게 동선 따라 들어가면 실내 체육관으로 모이게 돼요. 근데 웅성웅성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뭐냐, 뭐 이러고 있는데 체육관 뒷문에서 처음 보는 군복을 입고 되게 참 몸은 당연히 다부지실 거고. 네. 여기 들어오셔서는
되게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들어와서 딱 한마디 하세요. 이거를 저희 그 되게 특별한 교육 방식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들어오시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4일 정도 헤쳐모여, 이렇게. 근데 4일 정도가 뭔지 알아요. 이게 가로인지 세로인지. 근데 이렇게 또 한마디 하세요. 아고지 다물라고. 아고지 다물으라는 얘기를 아시나요, 혹시? 입 다물라고. 그렇죠. 이제 입 꽉 그렇죠. 깨물라고. 입을 봉인해라. 근데 이게 때리기 전에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쁨을 주기 전에 조용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거죠. 입 빨라가니까 꽉 다물어, 이런 얘기죠. 네. 이 복을 보게요. 운 없게 앞에 있는 몇 명은 아골창이 날아가는 거죠. 이 아골창이라는 표현들 막 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두 명 이쁨 받으면 다시 구령하세요. 4일 정도 헤쳐모이라고. 그럼 한두 명 또 이쁨 받아요. 그렇게 정확히 4일 정도 헤쳐모이라고 3번째 구령할 때 정말 완벽하게 4일 정도로 배열이 맞춰져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고품 받고 한복도 하겠죠? 그 과정에서도 뭐 몇 명 아버지 담으면 그때는 다 그렇잖아요. 시간을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훈련대 생활도 하고, 훈련대에서 기본적인 훈련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대가 끝나면 4대 배치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팀별로 팀을 배정을 받아서 가서 훈련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이거는 그 다음 훈련 내용들은 사실은 다른 부대하고 이렇게 내용으로 따지고 보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도 금기사항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기사항? 예, 금기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시즌이 되면 저희들 강화를 해요. 강화. 낙하산. 예. 이 시일 강화 동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선후배 간에 절대 갈구지 말고 구타가 금지가 돼요. 이쁨 받는 거 금지. 예, 그렇죠. 예, 이쁨 금지예요. 예. 지나가는 개미도 밟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아무래도 매일 그 밤낮으로 몇 번씩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도 있겠죠. 근데 이건 부끄럽지만 제 얘기예요. 당연히 강화가 있는 날이었겠죠. 네. 장비 받고 이것저것 부수적인 것들 막 챙기고 있는데, 어느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대뜸 저한테 와가지고 저 체육관 데려가가지고 가서 머리를 받고 있으래요. 이거 뭐 건수 잡힌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오늘 강화하는 날? 어쨌든 또 뭐 말을 들었으니까 따닥 또 가가지고 또 제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후다닥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체육관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뭐 그 다음은 충분히 뭐 다음 상황 예상하잖아요. 또 이제 오자마자 발로 배도 이뻐해주고 뭐 일어나면 또 이뻐해주고 뭐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또 빨리 가서 준비하래요. 근데 보통 그런 자리가 끝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다. 왜냐면 우리는 뭐 그런 게 좀 너무 자주이기도 하고, 예. 또 그런 거 매번 신경 쓰면 스스로가 헤어나질 못해요. 적응을 못해. 돌아서면 바로바로 잊어버리는데 그날은 좀 아니더라고요 제가. 네. 이 금기를 중요시하는 강한 날이고 이런 날 왜 내가 금기가 어겨져야 되나. 이거 찝찝하고 막 울분도 차오르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정말 몇 시간을 숨을 막 몰아서 쉰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다가 이제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귀족분들 중에서 분명히 강화 훈련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들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악한 마음 먹고 그 낙하산에 조금만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면 낙하산이 안 펴지게 할 수 있어요. 부산이든 예비산이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낙하산을 딱 피잖아요. 예. 그게 주산이야. 그런데 그게 가끔 영화에서 보면 그게 안 펴져가지고 하나 버리고 하나 까잖아요 다시. 예. 그게 예비산이에요. 딱 2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 예비산까지도 안 펴지게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러면 그냥 다이네. 와.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그리고 장비를 받으면 바로 강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준비 시간도 있고 대기 시간도 있고 좀 시간이 꽤 걸려요. 첫 강화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시간도 충분하지. 마음속으로는 오늘 반드시 너를 내가 사하리라. 다짐을 하지. 완벽한 타이밍에 알리바이도 준비를 하고, 거기에는 그 선배가 평소에 또 후배들한테 좀 유독 미움을 받는 캐릭터에 그 양반이 또 별거 아닌 걸로 자꾸 이렇게 좀 괴롭히고, 그런 것들이 막 쌓인 게 막 한 번에 터져버리더라고요 막 그날. 예. 근데 그날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 철저한 계획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결국 뭐 실행은 하지 않았죠. 왜냐면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대기 시간이 긴 만큼 네. 동기들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담배도 한 대씩 피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또 한풀 꺾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복수를 했어요. 그 양반한테 그날. 그 선배님이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조금. 네. 그래서 강화 순서가 항상 제 앞이에요. 강화를 하게 되면
이게 1번 강화자서부터 마치 구슬을 굴려서 떨어뜨리는 것좀 뚜루룩 붙어서 나가야 돼요. 네. 그렇게 기체 이탈을 해도 기체가 진행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강화자들끼리 거리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중간에 한 명이 멈칫 몇 번 하면 공중에서 거리가 너무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땅에 떨어지면 지상에서 집결할 때 시간이 다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멈칫하면 안 돼요. 제 작은 임무 중 하나가 그 선배의 앞 강화자 이탈을 함과 동시에 제가 그 선배를 밀면서 같이 떨어지는 그 역할을 제가 했는데 네. 그날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아시죠? 높은 데에서 사람 놀래킬 때 어이 하는 거 아시죠? 오, 예. 그 양반 떨어질 때 여기서 내가 당신 밀어버리는 거야. 그 네 기운을 그냥 밀어버렸죠. 그냥 어이 이렇게 그냥 내가 복수는 이걸로 한다 내가. 근데 그날 좀 다행인 게 다른 훈련 스케줄 때문에 별나게 대기 시간이 길었거든요. 원래 네.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만약 대기 시간이 좀 짧았으면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은 정말 그럴 정도로 막 마음속에서 요동이 되게 많이 섰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금기를 어겨서 벌을 받는 거는 그 양반이잖아요. 그럼 주는 건 나잖아요. 벌을 주는 게. 그렇게 되면 다 가해자고 다견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금기라는 게 결국 사람 간의 그런 최소한의 데드라인이 아니지 않겠냐. 최소한의 존중과 매너인데 그거를 잘 지켜야 되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금기사항이 사실은 사람에 대한 그런 예의를 지키기 위한 금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귀족분들이 원하는 되게 뭐 신기한 현상이라든가 뭐 기현상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한 금기사항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 이것도 현실 공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가 또 있으실 텐데 이거는 뭘까요? 소풍? 저희가 소풍이라고 부르는 훈련이 있어요. 저희가 소풍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 특전사 TV에서 보니까 철주행군 하시더라고요. 진행군 훈련. 네네. 저희도 그거 비슷한 거를 해요. 1년에도 막 수차례씩 그 행군 비슷한 훈련을 하는데 제가 주둔지를 멀리 벗어나서 다른 환경을 접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저희가 소풍 갔다 온다고 표현을 해요. 훈련 자체를. 와, 예. 네, 뭐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갔다 오자는 그런 취지겠죠. 근데 이제 훈련을 가기 전에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훈련하다 보면 너네 그 환각이라든가 환청, 그렇지. 가끔 귀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훈련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몇 개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얘기인데 저희가 훈련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날. 이제 앞사람 뒷근치만 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옆팀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야 막내야 너 힘들지? 이거 좀 먹어. 그래서 6%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6%를 옆팀 막내인 저한테, 왜냐면 저희는 훈련할 때 밥을 먹거나 뭐 비상식량을 먹는 게 아니라 대체 식량이라고 압축가루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영양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맛은 되게 없거든요. 먹으면 되게 목마르고 막 그래요. 잘 안 먹게 되는데 6%를 주시니까 되게 뭐 감사히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아까 전에 그 금기의 낙하산 그 선배가 와가지고 뒤통수를 때려주니 빨리 가라고. 예. 뭐야 이 양반. 우리 옆팀이지만 고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용물을 보고 있는데 본인보다 짬밥이 높은데 뭐 이렇게 뭐 함부로 해도 되나? 지금 나한테 6%도 안 주면서 빨리 가라고 밀어요. 그래서 또 가긴 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 6%를 주고 있던 선배님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도 마무리 줘야 되고. 예. 그래서 선배님한테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선배님이 안 계세요. 선배님이 안 계시고 나무가 있더라고요. 작은 나무가. 제가 잡고 있던 거는 6%가 아니고 나뭇잎 있죠. 나뭇잎 잡고 제가 인사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 나무한테 아이고 선배님 고맙습니다. 6%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배님은 이제 뒤에서 날 보고 빨리 가라고 민 거죠. 빨리 정신 차리라고. 뭐냐고? 응? 예. 그런 식으로 환각을 보더라고요. 저희가 훈련을 할 때. 네네. 저도 이제 짬밥을 좀 먹고 소풍도 가요. 또 한참 가고 있는데 돌비라고 할게요.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돌비라고 하는 거. 괜찮아요. 마음껏 가고 쓰세요. 있는데 네. 이 돌비가 주저앉더니 풀을 막 뽑아요. 막. 일부는 막 입에 넣고 일부는 막 주머니 넣고 막. 그래서 뒤에서 보다가 야 이거 그분이 오셨구나. 이거 그분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야 돌비야 뭐하냐. 그러니까는 선배님 무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밭이야. 그랬더니
선배님 다들 오시지 말입니다. 엄청 시원하다는 건데 무가. 그래서 야, 그 무가 시원해. 그랬더니 예, 선배님, 막 무가 너무 시원하대요. 막 주머니 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때 또 가장 빠른 건 또 이게 좀 뒤통수를 이뻐해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이뻐해줘야겠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야, 가자. 이렇게 빨리 일어나. 빨리 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빛이, 이 양반이 뭐야? 그래서 내가 귀하게 무밭을 발견했는데, 그런 눈빛인데, 이게 인지가 바로 안 돼요. 내가 지금 환각을 본 건지 아닌지, 인지가 바로 안 되더라고요. 예. 저도 막 쫓아가면서도 야, 이게 방금 본 게 진짜인가 아닌가 헷갈리는데 가다가 느껴져요. 이게 얘기했던 그 환각이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다가 지도를 보려고 딱 멈춰섰는데 돌비가 갑자기 좀 흥분을 해요. 예.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 저 앞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가가 있다고? 민가 발견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깊은 산 속에도 독가천이라고 있어요. 네. 그 독가천이 말 그대로 집이 하나가 마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민가가 가끔 있는데 민가가 있으면 저희가 식수도 좀 얻을 수 있고요. 식량 절치라고 하기도 하고 절치라는 게 어쩌면 절도인데 저희가 훈련 목적상 도피나 침투를 할 때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을 얻는 그런 방법이 하나인데 만약에 훈련 중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훈련이 끝나고 나서 작전부에서 가가지고 다 보상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다 해요. 민가가 있대요. 그래서 민가가 있을 때가 아닌데 여기가. 그래서 민가가 있어? 돌비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기 앞에 민가가 있대요. 그래서 가봐 그래 가자. 가봐 앞장서봐 그랬더니 막 가요. 씩씩하게. 돌비가 씩씩하게 막 개선 장군 마냥 가요. 막 응? 씩씩하게. 뭔가 발견했으니까 야 돌비야 여기가 민가야? 그랬더니 네 선생님 제가 먹을 것 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라는 게 큰 바위예요. 큰 바위. 그 바위 윗부분이 좀 맨들맨들해서 거기가 달빛이 살짝 비쳐요. 반사가 되는데 그걸 이제 백열등 같은 거 켜놓은 거를 보고 그 전체를 집으로 환각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돌비가. 와. 돌비야 먹을 건 좀 있어? 이 물은 어딨어? 선생님 찾아보고 있습니다. 막 찾아요 열심히. 그래서 돌비야 무섭겠으면 사람 불러. 내가 불러?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대요. 사람 부르면 안 된대요. 예. 더 찾아보겠대요. 그 와중에 또 안 되는 것도 아는가 봐요. 또 사람 부르지 말라는 거 보면. 그렇지. 이거 돌비 귀 자꾸 땡겨오면서 돌비야 아니야 빨리 와. 아니야 이거 집 아니야. 환각에서 꺼내오죠 그렇게. 또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이상한 기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네. 저는 이 기동 중에 특별한 사장이 없으면 후레쉬를 켜지 않아요. 후레쉬를 켜면 안 돼요.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라든가 지도를 확인은 해야 되는 그 정도 외에는 켜질 않는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쪽 산 중에 산속은 정말 어두워요. 정말 무겁게 어두워요.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어두워요 그게. 근데 달빛 하나도 없는 금음날이었는데 가다가 조금 완만한 지역에 나와서 방향 유지할 겸 잠시 쉴 겸 해가지고 지도를 보려고 프라치 대가리 가려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방향을 해가지고 지도를 쏙 보고 있는데 이 목덜미 쪽에서 소름은 아닌 게 막 소름 돋는 것처럼 이렇게 막 좀 세요 되게. 그래서 이게 무슨 기분이냐 뭐 이렇게 좀 그러냐.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뒤로 돌면서 후레쉬를 유리 켰어요. 눈앞에 정말 그냥 도깨비 얼굴이에요. 도깨비 얼굴. 어이구.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후레쉬로 얼굴 아래에서 위로 비치면 뭐 그런 거 그거 뭔지 아시죠? 그리고 오색 천이 막 여기저기 달려있어요. 예.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곳인지 초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막 작은 거, 큰 거, 초 킨 흔적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여기가 그 선앙당? 당나무 그런 거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그 느낌이 이성적으로는 그 나무가 TV에서 보는 그런 나무들처럼 크지가 않았어요. 네. TV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들은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커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나무가 크지 않는데 그 나무가 주는 기운과 그 느낌? 그 나무가 그냥 그 산인 거예요. 그냥 그 산. 벽보다도 더 커요. 그 나무가. 예. 그리고 도깨비 얼굴 같고. 살면서 진짜 그 나무한테 쫄아보기는 그때 처음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고. 네. 이게 사람이 정말 그 앞에서 자연적으로 경건해지고 막 숙연해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빌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뭐가 이게 좀 이상하다 여기는 되게 조심스럽게 되고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 팀원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하고 누가 출발이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예. 다 조용히 그냥 자연스럽게 밀면서 조심히 가라고 다들 그랬을 건데 저도 그래서 속으로 죄송합니다 조용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벗어났던 적도 있어요. 이야.
근데 그런 기운이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또 몇 번 있는데 그런 기운 비슷한 게 네. 저희가 소풍을 나가게 되면 저희는 사람이니까 하루마다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날. 근데 저희는 수경지를 구축을 한다거나 뭐 텐트 뭐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이 뜨기 48분 전까지 땅속으로 은신을 해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잠복호라고 하기도 하고 비트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잠자리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참고 조건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특이한 방법이 있는데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무덤을? 예,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도피충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추격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무덤은 좀 이제 회피하게 되잖아요. 예. 근처를 가기 싫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로 이용을 해서 무덤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잠복고를 구축을 하는데 무덤가는 잠복고를 구축을 할 때 장점이 뭐냐면 묘지는 되게 양지 바르고 흙이 잘 파지는 데를 고르잖아요. 돌이 네.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팔 때도 되게 잘 파져요. 되게 금방 팔 수가 있어요. 되게 수월해요. 근데 사실상 무덤이기 때문에 정서상 거의 건드리지는 않는데 어느 선배님 한 분이 묘지에 잠복고를 내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잠복지 근처에 있는 묘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잠복고를 구축을 했어요. 예. 땅을 파는 중에 묘지에서 뱀이 한 마리가 나와요.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그 뱀을 죽이지는 않고 그냥 숯불 쪽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냥 오. 여기 가라고.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묘지에서 나온 뱀은 그 묘지의 주인이라고. 맞아요. 뭐 지킨다 이런 거. 예. 근데 그 묘지 주인을 쫓아낸 형국이 된 거죠. 어쨌든 잠복은 잘 팠대요. 그 안에서 뭐 경기도 하고 뭐 휴식도 하고 뭐 정비도 하고 별다른 게 없으니까 이따 뭐 출발할 때 그래도 묘지니까 원상 복구만 좀 신경 써서 잘 해드리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복구를 하는데 이 흙이라는 게 근데 파낸 것을 다시 메꾸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네. 특히 묘지잖아요. 그리고 파낸 흙을 그걸 그대로 메꿔도 흙이 남아요. 네. 절대 그 흙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신경 써서 메꿔드리고 일정을 출발했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도 후련이니까 이제 통제관들의 통제를 받고 이게 뭐 점수가 매겨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 팀이 거의 1등이었대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외출 같은 것이 없는데 소풍이라는 훈련을 포함해서 뭐 체력이라 뭐 기타 등등의 측정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1등을 하면 포상으로 그 팀은 1박 2일 외출을 나가요. 특별 외출을. 오. 물론 보안과장님 통자에 나가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나가서 사우나도 하고 짱깨도 먹고 뭐 주둔지가 아닌 곳에서 가서 술도 먹고 잠도 자고 그거 보고 열심히 다 달려가는 건데 훈련을. 예. 근데 결국 그 팀은 결과적으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통제관한테 적발되고 막 훈련 미스로 해가지고 거의 1등에서 꼴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배님은 마지막 능선에서 굴러서 본인 다리로 걸어서 훈련을 복귀를 못해요.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후로 또 금기사항이 생긴 게, 야, 너네 절대 훈련을 할 때 묘지 건들지 말라고. 그리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 팀 간부님들이 그 묘지 찾아가서 다시 메꿔드리고 사과드리고 이렇게 뭐 음식 싸서 재 올리고 이렇게 사죄를 드리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야. 이게 소풍이구나. 무덤에 대한 얘기가 또 있는데 예. 저희 팀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날 훈련이 너무 잘 됐어요, 저희가. 예. 이들에만 가면 그날 잠복지에 정말 일찍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널널하고 편안하게 그냥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되게 남을 것 같은 그렇게 훈련이 잘 됐어요. 네. 그리고 그날 훈련의 동선이 그 산골이 너무 깊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능선이 낮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능선만 넘으면 다음 능선이 잠복지예요. 소로도 잘라 있어요. 그 산길도. 근데 가다 보니까 소로가 삼거리가 나왔는데 그 삼거리 중앙 쪽 가깝게 묘지가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교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 저기 조심히 지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나서 가서 쭉 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한참 앞서가던 팀이 반대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 이 길 아니래요. 저 옆길인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볼 때는 이 길이 맞거든요. 이 길이 아니더라도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루트로 갈아타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냥 우리 그냥 이대로 가자고. 저 팀이 길을 잘못 본 거라고. 갈 만큼 갔는데 그 포인트가 안 나와요. 예. 다시 방향을 잡아도 포인트가 안 나와요. 왠지 아까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네. 근데 다른 팀이 또 오고 있어요. 저희 말고. 그 저희가 그래서 아까 그 팀처럼 이 길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그 팀은 저희처럼 또 가던 길 계속 가요. 예. 저희는 또 계속 가다 보니까 아까 그 묘지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갈림길에서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한참 가고 있는데 아까 그 길처럼 그 팀을 다시 만나게 돼요, 저희가. 네. 미치겠대요. 이 산 같지도 않은 산에서 도대체 방향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 사이에 절약한 시간은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두 팀이 같이 움직이자. 그래서 방법을 결정한 게 이거 뚫자. 우리가 뚫자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방향 유지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나침이로 방향만 잡고 그 앞이 그냥 가시덤불이건 강이건 뭐건 무조건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방향만 잡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데 묘지가 계속 나와요. 예. 야, 나중에는 이게 아까 그 묘지인지 이게 그 비슷한 다른 묘지인지 헷갈릴 정도로 길이 안 나와요. 예. 아니, 길을 잃으면 아예 다른 곳이 나오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냥 거기를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무덤 근처를 계속. 정말 몇 번을 방향을 바꾸면서 막 뚫고 막 돌아왔다가 막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막 아침에 접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막 직진도 해보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산이 파래져요. 동이 트는 거예요, 이제. 날이 밝았어요. 네. 그날 훈련 실패하는 거죠, 이제. 동이 트니까 시야가 멀리까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묘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야, 저 밑에 도로가 보여요. 네. 그 도로가 보인다는 거는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포인트가 얘기한 게 그 도로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도로를 가로질러서 다음 능선으로 30분만 좀 질러서 갔으면 저희 잠복지였는데 그걸 못 찾고 밤새도록 거길 돌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도는 거예요, 거기를. 홀렸네 완전.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시드문호 참여 때문에 그날 일을 다시 정리를 했던 건데 근데 그때도 저희끼리도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도 그거 겪었던 팀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얘기냐면 객관적으로 문제 찾지 않아요. 네. 객관적으로 문제 찾으려면 야, 왜 방향 유지를 이렇게 했어? 지도가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한 얘기가 다 그거예요. 야, 몇 팀이 혹시 실수했냐 그 묘지에? 좀 중앙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야, 누구 막내를 혹시 막 밟고 지나가냐 그 묘지? 막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러한 명령을 받았던 거다라고 저희가 스스로도 그렇게 좀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랄까? 야. 그런 일들도 있어요. 꽤 비일비재해요, 그런 것들이. 네, 근데 솔직하게 지금 브라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대 자체가 산에서 네. 길을 잃을 그럴 부대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산을 많이 다니니까 조금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도까지 헤매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야, 이건 미스테리하다 진짜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날 상황은 너무 이렇게 좀 묘지 주위를 도는 그 시간이 되게 길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잠깐 이렇게 뭐 어떤 묘지가 나와서 그 주위를 한두 번씩 돌아서 결국 멀리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훈련하다 보면. 그 길을 못 잡고 도는 과정 중에는 꼭 묘지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거의. 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특전사의 천리 행군을 이쪽 부대에서는 소풍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풍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야, 그러면 이제는 귀신을 목격하신 적도 있다고 저에게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뭘까요? 제가 2가지 정도로 추렸는데요. 예. 저희도 점호를 해요. 청소를 하고 하겠죠. 마지막 쓰레기통을 비우고 이 쓰레기통을 소각장에다 분리수거를 하면서 비워야 되는데 저희 생활관에서 소각장까지 한 3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네. 가다가 작은 개울도 건너야 되고 환경이 그래요. 그냥 뭐 자연에 가까워요. 네. 소각장 구조는 뭐 간단하게 출입구만 터놓고 미음자로 돌을 쌓아서 만들었고요. 높이는 한 1m 50 정도 될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쪽 구석에 소각로가 있고 남은 공간들은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오늘 분리수거를 하려고 이 소각장에 딱 들어섰는데 들어가면 의자가 하나 있거든요. 예. 정면에 의자가 있는데 누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윗짬밥 중에 땡땡이 주고 담배를 피러 왔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선배님들 부르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니까 뭔가 정면으로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원래 선배님이었어도 똑바로 못 보니까 어쨌든 간에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본 척 하면서 주변시로
정확히 안 보고 사이드를 이렇게 살짝 더 봤는데 이게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 형태인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였냐면 홀로그램처럼 예. 반투명하게 그 사람 형태 뒤에 그 뒷 돌담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투영이 돼서. 예. 사람 형태는 있는데 뒷 돌담은 비쳐서 같이 보이지. 이게 계속 못 본 척을 하려니 그 소각장 안이 넓지가 않아요. 들어가면 그냥 어떻게 돌아도 그냥 계속 시야 있게 봐야 돼요. 그냥 못 본 척 할래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도 계속 못 본 척 하면서 계속 그냥 제 할 일을 한 거죠 이제. 왜냐면 이 상황을 인정하게 되면 되게 좀 겁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예.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겠지 뭐 이 부정하면서 분리수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끝나고 분리수거 안 끝내면 또 입금 받아야 되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빨리 다 끝내고 돌아서 나오는데도 천천히 나왔어요. 부정하려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도 되게 천천히 걸어갔어요. 네. 천천히 가다가 생활관 입구에 사람들이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걸음을 빨리 해서 걸어갔었죠. 그렇게 생활관에 들어가서 그 옆 팀을 찾아갔어요. 내가 그 선배라고 처음에 착각을 할 뻔했던 그 선배가 있는 팀을 갔어요. 네. 속으로 그 선배가 없길 바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없어라. 그러면 그 선배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 팀 안에 그 선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그 팀에 있더라고요. 근데 불행히도 이 이후에는 뭐 다른 게 없었어요. 왜냐면 다행히 그 이후에 제가 소각장 갈 짬밥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소각장 갈 일이 없는데 제가 당시에 생활할 때는 이거를 동기들한테도 얘기도 못 해보고 후배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서 얘기하면 사람 이상해질까봐. 그렇지. 핀잔 받고 어떻게 될까봐 계속 저만이 갖고 있었던 얘기인데 나중에 저도 동기 모임하고 그러면 그때 물어봐야 되겠어요. 분명히 저 말고도 이게 본선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그걸 간단하게 지나가고요. 네네. 보급로에서 귀신 봤다는 썰이 있는데. 보급로 귀신? 네.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아니고 저희 생활관에서 취사를 하던 그 기관병이 직접 겪은 얘기를 겪은 직후에 제가 들은 거예요. 하루는 그 놈이 물은 파기며 팔꿈치며 손바닥으로 다 까졌어요 이제. 그래서 야, 너 왜 다 깨졌냐? 그러니까는 별일 아니래요. 그래서 뭐 맞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좀 그래서 계속 물어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대원님, 저기 대원님이라 부르거든요 이제. 대원님. 예. 혹시 저기 보급로 언덕에 귀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새끼가 등 따시고 훈련을 안 하니까 심심하나 이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라 하니까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 예. 농담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 또 기관병들하고 저희하고 드러나 보자고. 야, 뭔 얘긴데 이제 걔가 얘기를 하기를 저희는 평소에도 훈련을 하다가 이 좀 자정쯤에 복귀하는 날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팀별로 알아서 뭐 컵라면을 먹든가 대충 야식을 때우고 마는 건데 그날 누가 좀 신경을 썼는지 식당에다가 닭죽을 좀 해놓으라고 했대요. 어떤 실장님이 닭죽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겠죠? 자기네 생활관으로 돌아가려는데 기관병들 생활관은 저희 생활관에서 한 500-6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산길 저 아래쪽에 있어요. 네. 당연히 가로등도 없을 거고 그날따라 후레쉬도 준비하지 못했고.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도 겁이 좀 많은 편인데 깜깜한 그 산길을 내려가려니까 가뜩이나 더 무섭더래요. 근데 거의 다 내려가서 30-40m만 가면 이 자기들 생활관인데 내려가다 보니까 나무하고 나무 사이로 달빛이 들어와서 바닥이 좀 밝은 곳이 뭐 그런 곳이 있겠죠? 네. 근데 그 조금 앞에서 뭐가 이렇게 좀 퍼덕퍼덕 거리고 있더래요. 처음에 저게 산개인가? 그러니까 쓰러졌나? 멧돼지인가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내려갔는데 일단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개도 아닌 것 같고 고라지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네 발 달린 동물이 퍼덕거리는 건 아닌 것 같더래요.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퍼덕거리는 게 아니라 꿈틀꿈틀 되는 것 같은데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들리더래요. 강원도는 보통 마사토가 많거든요. 마사토인데 마사토 이렇게 바닥에서 쓸리는 소리 뭐 서적서적 되는 거 그 소리를 자꾸 들리더래요. 막 마사토 이런 따블백 같은 거 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끄는 소리. 예. 근데 순간 문득 생각나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관병들끼리 전해놓은 이야기. 누가 본 사람은 없지만 밖에서 판초위 쓸리는 소리나 마사토 쓸리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확인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얘기가 갑자기 확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어쨌든 자기를 복귀는 해야 되니까 뭐 지나가지는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생활관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소리는 자꾸 막 서적서적 들리지 뭔지는 모르겠지. 가고 있는데 야 저게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인지된 형상이 이게 마사토 쓸리는 것도 맞고 판초위도 맞대요. 근데 이게 판초위를 입은 군인인데 포복하는 자세예요. 엎드려서. 예. 위로 올라오려고 팔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팔은 팔꿈치 밑으로 없고 다리는 아마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 어디쯤에서부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깔끔하게 절단된 게 아니라 짓이겨서 뜯어져 나간 것처럼 왜 로드킬 당한 동물도 보면 말끔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팔다리가 이렇게 없는데 남아있는 그 팔다리로 포복 자세로 기어 오르려고 하니까 그 위에서 예. 허우적허우적대고 꿈틀꿈틀대면서 보이면서 마사토 쓸리는 소리만 계속 들리더라는 거죠. 사람 있는 데로 가고는 싶은데 조금만 가면 생활관인데 저걸 지나쳐갈 용기는 없고 다시 돌아가자 생각하고 내려왔던 길을 뛰어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풀려서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지고 막 팔꿈치 깨지고 손바닥 이렇게 다 까지고 넘어지면서 기어서 올라오다시피 하다가 다 다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다시 생활관에 올라와서 그 생활관 건물에 들어서기 전까지 뒤를 못 돌아보는데 자기 느낌인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거기 겁을 집어먹어서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본 이후로 그 사그작 되는 그게 자기 뛰는 걸음하고 똑같이 쫓아와서 뒤에서 계속 쫓아오더래요. 소리가. 우와, 예. 계속.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생활관 들어와가지고 안에 있는 실장님을 보자마자 다리는 풀렸죠. 주저앉다시피 주저앉고 그러니까 이제 소리도 안 들리고 자기가 정신이 좀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내려갔냐니까는 엉망이 돼서 들어오니까 실장님이 묻지도 않고 그냥 판단하면서 말씀하시길 그냥 반길 내려가다가 이놈이 넘어져가지고 다 깨진 줄 알고 욕 한 바가지 먹고 그래도 늦게 고생했으니까 내려가는 그 지휘관 차량이 편에 태워서 그렇게 내려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려가면서 그 장소를 지나가야 되니까 차를 탔든 뭐 어떻게 했든 네. 근데 또 무서운데 꼭 확인은 해야겠더래요. 또 보고 싶더래요 그게. 근데 그때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더 꼬치꼬치 해가지고 그걸 물어서 봤을 건데 저도 사실 그때는 들으면서 흘렸거든요. 여기까지만 듣고 그럴 수 있어요. 귀가 약해가지고 헛구 보는 거라고 내가 그러고 막 핀잔 주고 말하는데 네.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꼬치꼬치 좀 캐 물어볼 걸 그랬네요. 야, 진짜 어마무시하다. 진짜로 오늘 브라보님께서 얘기해주신 내용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군대 이야기는 별로 이제 반응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정말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었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아이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브라보님께서 얘기해주신 게 이제 HID 특수부대에 계실 때 실제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 이제 다음번에 해주실 이야기를 딱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HID를 나와서 그 훈련을 했던 바탕으로 해서 사회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돌비님 컨텐츠에도 몇 번 소개됐었던 아스라님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었죠. 악어 활동을 제가 직접 이렇게 했던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조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다음에 또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별명 같은 거지 민간 잠수부님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가요? 그렇죠. 그게 좀 개념이? 저도 모르겠죠. 저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이런 활동이 악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개념인 거지. 네. 저희 자체에는 그거를 악어라고 표현을 하지도 않고 뭐 그런 개념을 사실 저희는 쓰지는 않거든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좀 대중적으로? 저희는 그 명칭이 그냥 재난재 구호 활동이라든가 뭐 실종자 수색 활동 뭐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지. 우리 뭐 악어하러 간다, 뭐 악어 할래, 뭐 악어 때 뭐 그런 표현은 쓰지가 않아요. 그치. 그거는 은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예. 우리 악어하러 갈래?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일단 물속에서 실종자나 물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찾는 그런 일이죠. 몇 년 정도 하셨나요? 그거는 나와서 직후부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그 2008년도에 저희 하게 됐던 계기가 다른 선배님들은 뭐 이미 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2005년경에 사회에 나와서 다른 걸 준비를 하다가
그 2008년경에 경기도 쪽에서 두 여학생, 초등학생이 유괴가 돼서 하천 쪽에 이렇게 안 좋게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이 수습을 하는 봉사활동을 처음에 하게 돼요. 제가 처음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네. 그래서 그때 참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좀 활동을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족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중에서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적절하고 잘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아, 진짜 잘 활용하셨네요. 능력을 정말 좋은 곳에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라보님 진짜 브라보! 진짜로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거 제가 귀족분들의 귀한 시간을 방해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녹아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저나 아니면 규정님들도 많이 이뻐해 주세요.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쁘다는 말이 너무 무섭다. 손으로 이뻐해주고, 네, 발로도 이뻐해주고, 그죠?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예. 여러분들도 익히 수많은 군대 괴담들을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HID 특수부대 괴담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 공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귀신에 관련된 공포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듣기 힘들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브라보님께서는 또 용기 내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